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섹터,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키워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감액 배당, 그러니까 비과세 배당에 대해 얘기를 오늘 해볼 거고요. 시장은 지주사 찾기 2차전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던 종목, 역시나 투자텔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는 신고가인데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 하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텔미 첫 번째 키워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비과세 배당으로 금융주들이 상당히 핫합니다. 비과세 배당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배당금은 세금 15.4%를 떼고 받잖아요. 근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배당이 가능합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을 통째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이제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4월 27일에 보도가 된 기사인데 우리금융지주가 자본준비금 3조 원을 활용해서 2026년 초에 비과세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본준비금은 영업 외 이익에서 나눈 돈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비과세 배당이 왜 중요한가? 일단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없이 배당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에 유리하기 때문에 밸류업 전략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은 이거입니다. 이 자본준비금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그럼 매년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매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미지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행 지주사의 주가 상승 기대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금융지주만 금융지주 중에서 앞서 기사를 통해 보신 것처럼 유일하게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종목주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리금융지주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역시나 신고가를 쓰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신고가입니다. 8% 넘게 오르면서 우리금융지주보다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07,90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를 보시면 4월부터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올라서 미끄럼틀을 타도 될 정도라고요. 더더라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세 종목 가운데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이시죠? 네, 정말 꾸준하게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메리츠 금융지주도 현재 비과세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는 지주사, 몰랐던 지주사까지 다 등장을 하면서 지주사 종목 찾기에 지금 시장은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오늘 유통과 의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이 지주사에 대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텔레방 같이 보시죠. 대신증권의 유정현 애널방입니다. 일단 지금 주식시장은 대선 공약 플레이로 움직이는데 양당의 대선 후보들 공약은 3법 개정, 자사주 강제 소각,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다가 지주사는 또 저 PBR 주식이라는 공통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건 대선 후보 테마주라고 하기보다는 코스피 부활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 차원에서 계속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HS, 효성, 코롱 등 그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지주사들까지 등장하면서 일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제가 숨겨져 있는 지주사를 오늘 하나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IT센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이 원래는 IT센인데 최근에
사명을 변경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른 텔레방에 지주사가 이유 있는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SK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이런 코멘트를 올렸길래 이 종목이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보니까 IT센 글로벌이 IT센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사명을 변경을 했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사명에 넣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들 어떻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내는지는 모르겠는데 IT센 글로벌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쓰기는 했습니다. 12,390원까지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주사들이 강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종목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일봉 차트로 4월, 5월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조용히 상승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현재 주가는 12,24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템입니다. 네, 어제 조선주들의 조정 기우였나 봅니다.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오늘도 HD, 현대, 마린엔진을 포함해서 개별 모멘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신고가를 썼지만 여전히 시총이 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카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조선 쪽에서는 DS증권의 양형모 애널리스트의 텔레방을 제가 참 많이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한국카본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에서 45척까지 캐파가 증가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세계 최대급 본행제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은 지금 LNG 본행제 업체는 국내 증시 안에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두 개뿐인데 고객사인 탑티어 조선소의 이 가격 협상력이 있고 ROE가 올해 15%에서 내년에 19%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업체와 조선소의 타겟 멀티플은 수주 잔고 특성상 2026년 실적 기준인데 이 한국카본의 2026년 실적을 적용하면 현재 시총은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DS증권 양형모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코멘트가 하나 더 올라왔는데 LNG선의 발주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카본 비중 확대를 추천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곧 시작이 되는 LNG선 발주 증가는 한국 조선소 싹쓸이 수주 그리고 선가 상승 여기에 엔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본행제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형모 애널의 한국카본에 대한 목표 주가는 28,000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숨겨진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숨겨진 모멘텀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테린이 아빠방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이 MSCI 스몰캡 그리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콜라보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현재 한국카본은 6월 13일에 반영이 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편입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어제 이미 22,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었고 오늘도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보시면 4월 중순부터 역시나 이 종목도 꾸준하게 올라줬습니다. 시총 오늘 1조에 머무르고 있는데 양형모 애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1,100억 원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시총 1조면 너무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코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3% 넘게 오르면서 21,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강한 시장 흐름 속에서 뭘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은? 네, 오늘 지주사도 어제 이어서 꽤 급등 나와주고 있고, 금융주, 증권주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앞두고,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올 거로 좀 보여지면서, 지금 증권, 금융부터 지주사까지 계속 올라서고 있는데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까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있어서 어떤 관세 발효에 대해서는 제동을 좀 걸었죠. 헌법상 의회의 관세 결정 권한이 있는 거고,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판부가 미국 헌법으로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항소를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이제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요. 또 의회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부과하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과거처럼 말을 하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협상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어떤 재무장관이나 이 백악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좀 유럽의 관세 부분도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무역 합의 가능성을 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 민감도까지 같이 올라와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관세로 피해를 봤던 자동차 종목들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것도 올라서고 있고, 뭐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나와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게 또 2차전지거든요. 근데 그런 2차전지 기업들 보시면 여전히 대형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2차전지 기업들의 대표이자라든가 임원들이 매수하면서 상당히 싸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제 2차전지 기업들이 공매도가 가장 많거든요. 공매도가 가장 많다 보니까는 약점일 수 있는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링 되기 때문에 매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가 조선, 방산 다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게 또 2차전지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몇몇 종목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2차전지 쪽에서 좀 또 대형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아직까지 적당합니다만은 그 폭이 확 줄면서 실수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는 2차 전지 쪽을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탑픽으로 볼 만한 2차 전지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가가 43,200원인데요.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양재 기업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지금 유럽이나 인도와 무역 합의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2차전지다. 왜냐면 가장 피해를 봤던 곳이고, 특히나 우리가 전기차 캐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캐즘은 미국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이 있던 거지, 유럽 시장은 지금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매년 이 전기차가 20%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유럽과의 협상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밖에 안 되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인도의 시장이 열린다면 그야말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의 블루오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베네스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인도와 무역 합의를 또 예고한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ATL과 지금 공급 협의하고 있는데, CAT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이고 이번에 홍콩에 상장하면서 급등해가지고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CATL 같은 경우는 이 LFP 배터리부터 전고체 배터리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3사에 리튬 배터리 양쪽에 공급했지만은 중국,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ATL에 공급하게 된다면은 그 모멘텀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코프로 BM에서 이 CATL과 공급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공급 체결만 된다 하더라도 아마 주가가 폭등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전지 기업들의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좀 판이 바뀐다면 아마 이 공매도가 쫙 풀리겠죠. 공매도가 반대로 갔을 때는 그 급등을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롯해서 많은 2차전지 기업들 너무나 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요. 정말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자리에서 2배 올라도 바닥이기 때문에 꽤 큰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 에코프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4월 초에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리뷰 도와주시죠. 네, 실리콘투는 딱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대박 났죠. 유럽 시장 지금 진출해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중동도 진출하고 있는데 중동은 반응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저가장품의 수출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량주들이 대부분의 수익이 50% 이상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2차전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영상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요. 관련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